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21일 늦은 밤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전 영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를 설립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상황하고 영상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호주의 지지율을 좀 나타내는데요. 양당 구도로 노동당하고 호주의 자유연립당을 나타냅니다. 노동당은 호주의 야당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호주의 여당인 자유연립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격차가 벌어진 거는 최근에는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자 지지율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면서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걸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격차가 이제 벌어지면서 자유연립당에서는 상당히 조금 긴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지도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요. 파란색은 스콧 모리슨 총리의 만족도 조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야당 지도자인 알바니지의 만족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이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급반등을 시키면서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서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콧 모리슨 총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커지는 당시인 6월 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야당인 알바니지하고 격차가 거의 좁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좀 있습니다. 다시 양당 구도로 좀 돌아와 가지고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하고 자유연립당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크로스되는 이 시점인데요. 브리트니 히긴스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있었는데 2019년에 성폭행을 국회의사당에서 당했다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자유연립당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타개하고자 4월 달에 어떤 조치를 했었냐? 자유연립당에서는 중국 대리기를 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에 다니엘 앤드류스가 중국과 맺었던 1대1로 사업에 대한 협정을 깨면서 정치적인 전환을 좀 꿈꿨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을 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더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 늦장 대응이 있었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를 옹호를 하면서 상당히 공분을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나서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또 이것도 국민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낮게 이렇게 내려왔던 때는 노동당에서 보건장관과 화이자 간의 이메일을 공개를 하면서 보건장관이 화이자와 제대로 만나지 않고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다라는 스캔들이 좀 터지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프간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가 봉쇄 완화 조치를 하면서 국민 여론이 조금은 이제 반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격차가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다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도 한 차례 중국 대리기가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은 요거였습니다. 노던주에 중국 랜드브릿지라는 회사가 장기로 임대를 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아쿠스라는 협정을 발표를 한 거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쿠스 발표 이후에요. 로이 모건이라는 곳에서 빠르게 이제 국민들한테 한 5천 명 정도한테 문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핵잠수함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찬성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18세 이상 성인들한테 물으니까요. 한 57%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은 43%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제 나눴을 때는 남성이 훨씬 더 잘했다라는 표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는 이제 고령으로 이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잘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5세에서 49세 연령대는 50대 50으로 팽팽했고요. 그 다음에 35세 이하는 잘 못한 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론이 잘했다 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콧 모리슨 총리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어집니다. 다음은 아쿠스 발표 이후에 야당인 노동당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노동당에서는 잠수함 거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알바니즈는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설립된 공동 메커니즘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일자리는 어디에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계약을 취소하면 프랑스와 맺은 계약이죠. 국민들이 최대 4억 달러의 세금이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연립당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비판은 했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아쿠스 결정하기 전에 노동당 당수인 알바니지를 만나갖고 미리 협의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제 노동당 폴 키팅 전 총리인데요. 폴 키팅 전 총리는 호주가 영국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안보를 찾으려는 시도는 퇴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 미국과의 새로운 지역 방위 동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호주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너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휘둘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네요. 그리고 자유당의 토니 에벗 전 총리는 호주가 중국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토니 에벗 총리는 지금 영국에 가 있죠. 다음은 호주 외교 국방장관의 말을 좀 들어볼 건데요. 스타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예전에 했었냐면 ISIS가 활개를 칠 때 사람들이 무슬림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시절이 있었죠. 피터 더튼은 무슬림들이 호주에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잠재적인 위험 인종으로 좀 바라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는 내무장관을 지내다가요. 지금은 이제 강등이 돼갖고 국방장관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어쨌거나 피터 더튼은 또한 호주와 미국 방산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산산업 원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권 미사일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피터 더튼은 배치 중인 호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49억에서 73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중거리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컴 텀볼도 이걸 설치하려다가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서 철회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요거까지 더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핵잠수함 플러스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터 더튼은 또한 이미 2,000명의 해병이 주둔하고 있는 다윈에 미군을 더 증강하고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을 공유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훨씬 더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지난주 다윈항에 대한 중국 회사 소유권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어즈민 회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느낌이 파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미국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했는데요. 실패한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져요. 9월 1일 날 어쿠스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바이든, 아프간 철수는 성공적이었다. 중국 등 2021년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다음은 이제 영국인데요. 호주가 이 핵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미국보다 영국 쪽에 먼저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핵기술에 관한 내용은 미국과의 1958년도 국방협정이 있기 때문에 영국 혼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브렉시트도 탈퇴했으니까 같이 힘을 합하자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는 모든 만족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벅찬 지정학적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잠수함 거래는 브렉시트 이후에 어업 권리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민자들에 대한 분쟁으로 이미 긴장된 프랑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프랑스에서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의 관계도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도 순조로운 항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무역 협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를 놓고 아직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금요일 런던을 방문하여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의회가 영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오늘 나온 프랑스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프랑스 뒤끝 장렬, EU, 호주 FTA 협상 중단 위협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아무래도 EU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의 잠수함 주문 취소와 관련해 프랑스가 이번엔 유럽연합과 호주 간 자유무역 협상을 중단시키겠다. 프랑스가 집요하게 호주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보노 장관은 따라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B한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 이제 손잡고 가는 거를 들킨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2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 그럴 때의 이 B의 배신감 그게 지금 프랑스의 상황이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사준 선물 다 내놔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져요. 뒤끝 장렬. 스콧 모리슨 총리는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빌고 빌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얘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죠. 그리고 호주의 부총리인 바나비 조이스는 프랑스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인들이 프랑스를 지키다가 많이 죽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호주인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프랑스 더 열받겠죠? 다음은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에서도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환태평양 무역협정에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뉴질랜드하고 친하니까 뉴질랜드를 통해서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우리는 결사반대하겠다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죠. 호주는 영국이 들어오는 거는 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한다라고 중국 편에 좀 서줬네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도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군사비 경쟁 유발한다. 이거는 뭐 중국, 인도네시아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요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만들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의 보안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 잠수함 임대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또 이제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미국은 충성스럽거나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인데요. 호주의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정책에 있어서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좀 합니다. 요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피터 제닝스 전무이사는 이번 발표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옹호해온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닝스는 호주가 이 새로운 범주의 첫 번째 잠수함 이름을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 시진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호주가 이렇게 된 것은 중국에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인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잠수함 이름을 시진핑이라고 부르면요. 예,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또 이렇게 나왔네요. 먼저 일본군을 실망시키고 프랑스군을 소외시켰지만 우리는 주요 동맹국의 역사적인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일본군, 미안하다 프랑스군. 예,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북한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악할 뿐입니다. 제닝스 원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최근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탄두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수소탄을 만들었다면 호주 북부 역시 북한의 핵탄두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모로 평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의 의도는 명확하다라고 진단했다. 즉 김정은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제닉스 원장은 실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했고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 효력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중국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제닉스 원장은 결론지었다. 그때가 2016년 북한이 처음으로 수소탄 개발을 한 때인 것 같아요. 미사일 한창 그렇게 많이 쏠 때인 것 같아요. 2017년 7월 13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피터 제닝스 소장은 다윈이나 케언즈 또는 타운스빌이 북한 핵무기의 성능을 입증할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2일 날은요. 호주 전략연구소 중국 견제위에서 호주, 일본 군사동맹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동맹은 이미 모리슨 정부가 맺었죠.
데이비스 박사는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하나로 묶는 5개의 눈,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얼마 전에 데이비스 박사가 우리나라 시사기획 창 중국에 맞서다 그쪽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바누아투에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선착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착장이 있는데 데이비스 박사가 내가 보트 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이거 아주 큰 이거 군함도 들었을 수 있겠던데 이거 뭐 조금만 개조하면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에 동영상하고 사진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진주만 사진하고 바누아투 사진하고 같이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규모가 작아가지고 한 척 정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중국 대학하고 협업하는 거는 중국군 돕는 결과를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호주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친중 성향의 총리로 잘 알려진 케빈 러드라는 전 총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아쿠스 협약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네요. 그리고 전략정책연구소는 아닌데요. 호주 페줄로 차가는 아태 지역 전쟁에 북소리가 들려온다. 막 북소리가 막 들린다. 이렇게 환청이 막 들린대요. 아무튼 한반도의 평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실 거예요. 어쿠스가 발표가 되자마자 다음날 이런 사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썸머린 코오퍼레이트에서는 이런 트위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티븐 마샬 남호주 주지사하고요. 그리고 재무장관하고 잠수함이 실린 기사 1면을 이렇게 들고 연출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기술자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호주에는 서호주하고 퀸즐랜드 주에서 주로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 건조가 됩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남호주에다가 건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마크 맥고안과 아나스타샤를 싫어하는지 알겠죠? 마크 맥고안은 조금 화가 나는 투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퀸즐랜드 주지사인 아나스타샤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아쿠스 발표로 프랑스 프로젝트가 폐기되면서 한 400명 정도의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거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한 1년 있다가 프로젝트가 이제 실시가 되면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유당 주지사인 스티븐 마샬은 이렇게 기분 좋게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커모가 아주 통 크게 선물 하나 줬어요. 오늘도 이렇게 호주 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범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대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호주 정치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보자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